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업종 전망을 준비해 주셨네요. 반도체 섹터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다시 또 반등 분위기 뚜렷한데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의 그 격차, 이 반등의 탄력은 좀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으로 꾸려볼 텐데요. 요즘 들어서 반도체 쪽 변수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우선은 주가가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반도체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주가 측면으로만 보면 뭐 1월 말 기준 정도로 보면 이 글로벌 주요 반도체 50개 종목을 살펴보면 TSMC를 제외한 49개 종목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종목의 단순 평균 주가 자체도 10% 이상, 10% 중반대 정도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뭐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이런 테이퍼링, 이런 스탠스가 금리 인상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이 글로벌 시장 전체가 좀 하락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 좀 크게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그러면서 이 베타와 밸류에이션이 높은 이 성장주, 테크 섹터로 주로 들어가 있는 이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는 조정이 큰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전 분위기는 사실 좋지가 않았었는데, 근데 사실은 실적만으로 좀 놓고 본다라면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이 메모리와 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메모리가 반도체보다는 메모리가 사실은 반도체의 안에 있는 부분 집합이죠. 근데 메모리에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반도체의 성장률과 메모리의 성장률 자체를 본다라면은 메모리가 훨씬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진폭이 훨씬 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이런 진폭이 예전만큼 사실 큰 폭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메모리의 성장률, 진폭은 훨씬 좀 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에서 하지만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처음에 95년도를 본다라면 한 37% 정도를 기록을 했다가 2000년대에는 평균 한 20% 내외로 레벨 다운이 좀 됐었고요. 뭐 메모리 슈퍼사이클 때는 다시 한번 30% 이상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메모리가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메모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중은 줄어들었어도 반도체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메모리 산업이 좀 더 중점이 된 반도체 업체들은 당연히 이 주가가 큰 폭으로 좀 변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가 중점이 된 반도체 업체들은 밸류에이션은 좀 디스카운트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반도체 업체들이 작년 하반기에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의 주가의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D램 가격의 하락이 상당히 좀 많이 클 것이다. 내년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하지만 22년 1월 D램 정도 가격을 본다라면은 이 예상 수준 정도의 이런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PC D램 8기가 기준으로 좀 본다라면은 전월 대비해서 한 7.6% 정도, 서버 D램 32기가 본다라면 전월 대비해서 한 6.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메모리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가격은 하락하나 시장이 예상치 정도의 움직임으로 반도체 이 가격 자체는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가 주력인 반도체 업체들이 디스카운트가 좀 됐다. 메모리가 주력인 반도체 업체,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이런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모리로 그럼 압축을 해서 좀 더 들여다볼게요. 물론 반도체 전체적인 트렌드는 비메모리가 점차 더 비중을 늘려가는 모습이지만 우리 업체들은 여전히 메모리 쪽 비중이 높습니다. 이쪽으로는 어떤 변수들 있을까요? 네, 우선은 메모리 쪽으로 놓고 본다라면 세계 경제 성장률과 반도체 성장률은 상당히 많이 비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느냐, 경기가 활성화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좀 침체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물가는 도리어 좀 올라가는 이런 좋지 않은 그런 경제 환경들인데,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정 자체는, 메모리는 조금씩은 뭐 어느 정도는 보수적인 이런 가정으로 출발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D램 말씀을 드렸었는데, PC 수요 좀 본다라면은 22년 PC 출하량
사실 작년 하반기 가까워질 때 한 가을 정도만 하더라도 22년도 PC 출하량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대체적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PC 출하량 뭐 큰 폭은 아니지만 플러스 한 3% 정도로 좀 올라갈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소비가 예전처럼 막 드라마틱하게 PC 출하가 늘어날 가능성은 좀 적지만 그래도 이 마이너스로 예상을 했던 출하량이 플러스로 좀 바뀌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 출하량뿐만이 아니라 이 반도체 가격, 특히 메모리 쪽 얘기할 때는 서버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죠. 서버가 얼마나 수요가 늘어나느냐, 특히 빅테크 기업들, 애플이라든지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까지 이런 빅테크 5개 업체들을, 이 6개 업체들을 좀 살펴본다라면은 이 설비 투자에 대한 합계 2020년은 1,000억 달러가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40%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21년도는 1,116억 달러, 한 7%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21년도는 설비 투자 규모가 590억 달러로 47%나 증가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빅테크의 연간 설비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다. 그리고 22년도를 예상을 해본다라면 21년도 정도인 한 7에서 8% 정도의 성장세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요. 디램하고 낸드 쪽의 전망은 어떤가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격은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가격은 아닙니다. 디램 같은 경우 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디램의 고정 거래 가격 예상 수준이긴 했지만 하락세를 보여줬거든요. 이 디램 가격 자체를 본다라면 이 디램의 이 가격 자체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시장의 매출 규모 자체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좀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그만큼 하지만 떨어진 가격 이상을 상쇄할 만큼 많이 팔린다라고 본다라면 전체적인 매출이라든지 이익사는 크게 훼손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반도체 가격이 보통 떨어지면 다운턴이라고 하는데 이 다운턴이 좀 다운턴 같지 않은 다운턴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낸드 가격도 본다라면 낸드도 사실은 좀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낸드 같은 경우 낸드 ASP는 1% 정도밖에 지난해에는 하락을 하지 않았지만 이 전체적으로 ASP는 하락을 하는 건 좀 맞습니다. ASP는 하락을 하지만 이 낸드에 대한 시장 규모는 뭐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램과 비슷하죠. 분명히 디램 가격이 좀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낸드도 가격적인 면에서는 크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고 있지만 디램과 낸드 시장 자체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캐파 자체는 줄어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겠네요. 네, 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사실은 다른 사업부들도 가지고 있죠. 뭐 요즘에 굉장히 핫해진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모바일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가전도 뭐 흑자전환해서 매출 잘 나오고 있는 가전도 있고요. 근데 그래도 삼성전자의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SK 하이닉스는 거의 반도체고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씩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반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시장의 예상치, 작년의 예상치가 삼성전자의 22년도 상반기 예상치가 좋지 않았었는데 이런 예상보다는 양호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매크로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1번으로 삼성전자가 사실은 조정을 받죠. 메모리와 휴대폰의 시황보다도 국내에 있는 매크로 변수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삼성전자인데 이런 리스크는 우려가 되고는 있지만 실적은 메모리의 이런 다운턴을 뚫고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 한 13.8조 원 정도, 14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연간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한 8%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상반기는 예상보다 좋지만 하반기는 메모리 사이클의 회복 강도 도리어 예상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는 상반기에는 조금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하반기로 가면 좀 심심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하반기에 무언가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으로는 뭐 신사업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신사업보다는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에서의 무언가 드라마틱한 파격적인 진전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파운드리 쪽에서의 진전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삼성전자의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메모리가 뭐 우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이닉스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낸드였습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로 뭐 굉장히 좀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낸드가 이 환골 탈퇴하면서 흑자 전환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에선 받아들여졌고요.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 연간 고정 배당금을 20% 높인 1,200원으로 정해서 이 분기 배당까지 실시하면서 뭐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이 시장에서 굉장히 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약간 차이점은 나고는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가장 좋은 이 메모리 쪽, 이 반도체 쪽은 상반기는 예상보다는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반기는 예상만큼의 성장성은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이 상반기가 좀 더 낮고 하반기는 조금 주의를 해서 좀 신중하게 다가가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결론은 나왔고요. 오늘 장 큰 그림으로 정리해 주세요. 네, 사실 반도체가 이 전체적으로 좀 심심했고요. 시장 기대치만큼 못 올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더 주가도 하락하는 모습들 나왔는데 시장 전망은 분명히 이 업황에 대해서는 상승을 하고 있고 실적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불안한 마음보다는 그리고 너무 급하게 올라갈 마음보다는 좀 안전한 그리고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주가의 변동성이 좀 적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좀 편안하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